오늘 학습할 내용인 교과서 16페이지를 하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공식부터 떠올려 볼게요. a 플러스 b라는 완전제곱식은 어떻게 전개했었죠? 네, 맞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를 했었죠. a-b의 제곱은 완전제곱식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에 대한 전개식은 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전개가 된다까지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서 정리해 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로 그 다음에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로 전개된다까지 했던 게 중학교 때 우리가 알던 내용이고요. 얘네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개를 이어갔었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분에 우리가 전개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를 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항이 3개인 완전제곱식은 각각을 한 번씩 제곱을 했었죠. 어떻게 전개됐냐 하면 각각을 한 번씩 전개한다. 그리고 2배의 AB, 항을 같이 두 번씩 짝지어서 곱하면 되겠죠. BC, ECA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 했었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전개를 해줬더니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꼴로 전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A-B의 세제곱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건 얘는 이런 것을 의미해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쓰였던 공식 중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완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공식 중에 B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짝수 부분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전개가 어떻게 되냐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b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원래가 우리 알던 공식에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해주면 네,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a 플러스 b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전개가 된다 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고등학교의 곱셈 공식이 됩니다. 다들 기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변형 또한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보시면요. A 플러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다음의 값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먼저 보시면요.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의 세제곱에 A 세제곱 B의 세제곱에 3A제곱 B, 3A B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묶어줘 보면 B 세제곱에 얘를 3AB로 묶으면 3AB의 A 플러스 B가 되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옆으로 넘겨서 계산을 했던 공식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는 차와 두 개의 차와 곱을 이용해서 다음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A제곱, B제곱, C제곱의 2AB, 2BC, 2CA는 뭘 전개한 식이었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한 식이었죠. 그 중에 나는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얘만 빼놓고 나머지 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형태를 정리시켜주면 되겠죠. 그 형태를 정리해서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요거 한꺼번에 묶어주면 ab, bc, ca로 묶인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의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빼기 2배의 ab, bc, ca를 합한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기억 다 나시나요? 네. 다 됐으면 오늘 배울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곱셈 공식의 변형은 뒤에서도 잘 쓰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까지 했어요. 뭐가 남았죠? 네, 나눗셈이 남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어서 마지막 다항식의 연산인 나눗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대요. 예를 들면 제가 13을 2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13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수까지 나눠주죠. 6까지. 5로 되면 안 되겠죠. 6까지 나눠줘서 남은 값. 이 값이 이 나누는 수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쵸? 2보다 작아야 돼요. 나머지는 이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나눠서 나오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몫이라고, 13을 2로 나눴을 때 얘를 나머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식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어떤 식을 다른 식으로 나눌 때는요, 몫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식에서 얘가 숫자가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작은 나머지가 생길 때까지 나누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작다 크다 못 나누잖아요. 차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차수가 1차식이죠. 그럼 1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수항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눌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눠주냐 하면 2x제곱이죠. 근데 앞에 지금 최고차항만 봤을 때 얘는 x예요. 2x제곱, 최고차항을 이 나누는 수에서의 최고차항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2x를 곱해야 되겠죠? 2x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2x를 써주고, 이 두 개의 식이 얘랑 같이 곱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쓸 때는 2x의 제곱, 그리고 3 플러스 3이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6x 해서 두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7이 남았는데, 3x 플러스 7이라는 값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얘도 1차고 얘도 1차면 한 번 더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얘의 차식보다 낮은 차식이 나와야지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식이면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는데, 얘도 최고를 보면은 x고 얘는 3x니까 3x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3이라는 수를 곱해야겠죠. 3을 더하기 3을 해줘서 x 플러스 3과 3을 곱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3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는 1차식이고 상수항이니까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위의 값을 그리고 나머지, 얘를 나머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연습을 몇 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문제 5번을 같이 볼게요. 문제 5번을 보면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3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래요. 그럼 이렇게 나눌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하나씩 없애주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x가 얼마 곱해야 3x 제곱이 될까요? 네, 맞아요. 3x의 제곱. 그러면 곱할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통째로 다 곱해서 밑에 전개를 해줘야겠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에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x제곱, 얘는 더 이상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쟤도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준 다음에 또다시 지금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에요. x예요. 한 번 더, 얘는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나눠줄 수 있죠? 얼마로? 네. 플러스 x로 나눠주면 요 식 나눠줬을 때 이 x로 나눠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돼서 윗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4x 플러스 1. 지금 얘도 1차니까 한 번 더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4x, x 얼마 필요해요? 네, 4라는 상수를 곱해서 나타내줘야 되겠죠. 곱해주면 4x 마이너스 4가 돼서 윗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5. 상수항이 나왔네요.
1차식보다 낮은 차수죠. 그러면 이때 5는 나머지가 되겠고 이때 위에 나와져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목.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직접 할 때는 이 식에서 x-1을 나누면 얘보다 낮은 차수가 나올 때까지 그 나온 수는 나머지가 되고 그 위에 계산한 값은 몫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2번 문제도 마저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x의 4제곱, 3x의 제곱, x-6을 2x의 제곱 x 플러스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얘도 최고차항을 먼저 봐줄 건데요. 마이너스 4x 4제곱에 2x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계산을 해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4x의 4제곱으로 없애줄 수 있고 x랑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3이랑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윗식에서 아래식 한번 빼볼게요.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얘네 둘은 소거가 된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얘네 둘은 소거가 되고 윗식에서 아래식 빼는데 마이너스 2x 세제곱과 같이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럼 빼주면 얘는 부호만 바뀌어서 2x의 세제곱. 윗식에서 아래식 같은 동류하기네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부호가 바뀌니까 9x의 제곱.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아직 2차식이고 3차식이면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죠? 최고차항 비교해 봅시다. 최고차항 2x 세제곱 2x 얼마 필요해요? 플러스 x. 그러면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요 식을 다 x랑 곱해서 나타낸 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x. 윗식에서 아래식 빼보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대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6. 아직 2차식과 2차식이면 한 번 더 계산이 되겠죠? 최고차항 비교해주면 8x 제곱과 2x 제곱 얼마 필요해요? 플러스 4. 그러면 8x 제곱으로 최고차항 없어질 수 있고 4라는 수가 이 식에 모두 다 곱해져야 되니까 더하기 4x 플러스 12한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윗식에서 아래식 똑같이 빼주시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 지금 보면은 주어져 있는 나누는 수는 2차식이에요. 근데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 나온 수를 우리가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요 위에 있는 값을 우리는 몫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거 최고차항이 없어 소거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숫자를 곱해준다. 곱할 때는 전체 나누는 식에 곱해서 빼줘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를 봤을 때는 나누는 수의 차식보다 낮은 수의 차식이 나올 때까지 나눠준다. 요거를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번으로